헬조선에선 못 살겠다. 왜 내가 선택하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를 뭐 사랑해주거나 내 의견을 존중해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린 PD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이크 이슈로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왜 갑자기 촬영하자고 하셨어요? 갑자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생겼어요. 이 책을 읽다가 4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일이든 다각도에서 의미를 부여해보는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거지. 심리학적인 용어로 리프레이밍이라고 있는데 우울 심리 상담에서 치료를 하는 기법이래요. 인지행동치료라는 건데 제가 또 우울증도 겪어보고 공황장애도 겪어봤잖아요. 내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린 PD는 막 죽고 싶다거나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 했던 적 있어요? 있죠. 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요? 네, 오히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된 건 친구 덕분인 게 되게 커요. 제 친구가 15년 전에 스스로 좀 생을 마감한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말아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게 무의식 중에 박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어떻게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기반이 됐다 그래야 되나?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법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가장 쓸모없다는 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처음에 졸업하고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첫 달에 임금체불을 하는 거예요. 법률사무소에서 막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애잖아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받아냈었죠. 그리고 바로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근데 거기도 연봉으로 1,800만 원이었어요. 월급으로 따지면 130만 원 똑같아요. 그 당시에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4년제 대학교 나와놓고 월 200도 못 받냐 주변에 많은 조언, 충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었어요. 증상들이 좀 이상해서 내과를 갔는데 정신과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우울증이다 해서 그때 약을 먹기 시작했었죠. 제가 그때 회사를 판단할 때 규모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기준이 생긴 때기도 해요.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이런 기준이 생겼던 거죠. 다른 사람들 말에 자꾸 휘둘리면서 우울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좀 생각하게 된 시작점이었어요. 조그마한 회사들 다 때려치고 대기업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었어요. 1년 동안 너무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연봉도 높았고 그때 연봉이 1,800에서 3,300이 됐어. 엄청 팍 뛰었잖아요. 먹고 살만 했죠? 그런데 문제는 1년 정도 후에 회사 갑자기 흔들리면서 제가 있던 부서에 조건들이 싹 바뀌었어요. 연봉이 다 깎이고 많이 깎였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근무 환경도 되게 프리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엄청 타이트하게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규정들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다. 돈은 깎였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른 회사를 다니는 기분이었죠. 실랑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거기는 2달 만에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헬조선에선 못 살겠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말이 헬조선이었어요.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내가 선택하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자책을 할 수밖에 없고 나를 뭐 사랑해주거나 내 의견을 존중해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되게 힘들었고 계약직으로 다니다 정규직 시험을 보고 정규직으로 다닐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내 자신한테 되게 실망스러웠고 그냥 그렇게 나이만 먹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던 차에 또 그때 무의식 중으로 생각이 났던 게 아니야, 찾아보자. 살고 싶은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딱 내렸던 결론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영어 공부인데 이걸 기회로 영어 공부를 해보자. 영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주를 가게 됐죠. 그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28살. 안 무서우셨어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 잡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웠죠.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서 했던 말들이 너 여자로서 인생 끝이야. 28살이면 지금 결혼해도 완전 늦은 나이야. 근데 해외를 간다고? 이런 말들도 되게 많았고 만약에 거기서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30살 넘을 텐데 그럼 너 한국에서도 일자리 못 구해. 너 인생 끝났어.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떠났죠. 호주에서 한 달 생활비 현금으로 200만 원 들고 가고 나머지는 다 카드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갔었어요. 왜냐면 호주 가면 돈 많이 번다 하니까
그렇게 간 거야. 순탄하게 흘러갔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제가 호주를 갈 때 다짐했던 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자. 예를 들면 보통 루트가 유학원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일자리 F&B라고 해서 음식 장사하는 쪽에 서빙으로 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거지 하는 쪽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요리하는 거, 셰프 보조, 청소일, 농장일, 공장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조금 했으니까 거기서도 회사 생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만 이력서를 다 지원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200개 이력서를 넣었었거든요. 1년 반 동안 3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호주인이 사장인 곳, 두 번째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호주에서 오래 사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분 밑에서 일을 배웠었고, 세 번째는 원데이 투어,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1일 투어 관광회사였어요. 제가 혼자 일을 구하러 다니면서 우리가 너 채용할게 했는데 사기라든지 처음에 다녔던 회사와 두 번째 다녔던 회사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리는 일이 있었고, 갑자기 집에서 불이 2번이나 났어. 그래서 한 번은 아파트였고 한 번은 목재집이었는데 목재집에서 불났을 땐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경험으로 내가 평소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 생각인지 알게 된 거죠. 기도에 화상 입어가지고 목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아플 때마다 느껴지는 게 앞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면서 살지 말자. 그러니까 억지로 버티면서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집에서도 쫓겨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추근덕거리는 일이 있어서 그거를 거절했더니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하루아침에 쫓겨난 적도 있었고 월급을 못 받은 적은 너무 많고 이 모든 게 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고 학생 비자를 다시 취득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문제는 유학원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론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생활비는 벌어서 썼지만 비자 관련된 거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들은 계속 론으로 땡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빚이 1년 반 만에 2,3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자가 높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갚을 때까지도 계속 불어나서 결국 3천만 원을 갚게 됐는데 호주에서 안 좋은 일들 너무 많이 겪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됐어요. 영어로 진단받고 소송을 한 해 만에 이런 일까지 겪었었고 진짜 영상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게 한이 되네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 나이 30살이 됐어. 그리고 회사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영어 공부하느라고 호주 가기 전부터 이용하던 화상영어 사이트가 있거든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데 거기를 제가 3년 동안 고객으로 이용을 하는 상태였어요. 거기에 구인 공고가 난 거예요. 지원을 했지. 나 같은 인재가 어딨어. 들어갔는데 마케팅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회사 실적을 올렸어요. 회사가 6개월마다 연봉 협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올리고 몇 달 안 있다 연봉 협상을 하는데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연봉이 2,5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서 뭘 더 깎아? 그러다 잘 안 되니까 회사에서 그건 이간질하고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못 채우고 나오게 됐어요. 그때가 정말 너무 한심했어요. 내 스스로가. 왜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의 방식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열심히가 내 삶을 위해서 개척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방식이구나. 근데 내가 이걸 고집하고 있구나. 이 모든 건 다 네가 만들어낸 거다.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인생 자꾸 망하고 있는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자꾸 다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직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국 나이로 31살에 다른 곳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연봉이 2,600 썼는데 100만 원 깎았다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그 100만 원을 깎으려고 저를 계속 면접을 시킨 거예요. 3차까지 갔었거든요, 면접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1차에서 합격, 불합격 되는데 저는 계속 재느라고 100만 원으로 3번까지 면접 보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그 회사에서 직장인 괴롭힘으로 또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만두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게 10년 넘게 있었던 일이었는데 저를 좀 사랑해줄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피디님은? 눈물 날 뻔했어. 너무 짠해서. 크게는 호주에서 거주하면서부터 이제 회사에 쫓겨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5년이 제 인생을 너무 크게 바꿔놨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정말 다 무너지고 완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보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생뚱맞게 난 것도 아니고 호주에서 그런 힌트들이 많았어요. 호주에 갔을 때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게 호주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뭐 좋아해? 취미가 뭐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한국 사람들은 왜 낮에 술 안 먹어?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왜 밤에만 술 먹어? 왜 크리스마스에 커플들끼리 보내? 가족이랑 보내야지. 알리사 너의 최종 꿈은 뭐야? 뭐 인생의 목표가 뭐야? 올해는 뭘 이뤄내고 싶어? 이 회사에서 너 가장 배우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만나면 이름, 나이, 어디 살아? 학력은 어디까지 나왔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다도기 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알리사님 질문을 들으면 그동안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들이라서 되게 신선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호주 친구들한테 들었던 기분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걸 왜 물어보지?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뭔가 질문하면 취미가 어딨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꿈을 왜 물어보지? 당연히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호주 친구들이 저한테 던졌던 질문들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중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완전히 무너졌던 그 33살에 호주에서의 일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때 호주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나 뉴질랜드도 안 갈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호주랑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호주 생활 동안 배울 수 있었던 거를 다시 다 끄집어내보자. 제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사기를 당해야만 했는지, 유독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지, 처음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생각했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남들이 겪지 않는 일을 겪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 중에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까라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점점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가두고 있는 거 아닐까? 쫓겨난 김에 이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산다는 게 PD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그 휘둘리는 게 타인의 인정, 시선 그런 것도 있지만 돈도 포함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쭈구리가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딱 명확하게 정해놨던 문장 하나. 잘 되면 내 덕, 못 돼도 내 탓.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살자.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까라면 까라는 분위기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일을 하면서 내 삶도 같이 자연스럽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하고 다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1인 사업가가 되고 에린 PD랑 같이 일을 하게 돼요. 되게 무모해 보이는 20대를 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후회되진 않으세요? 저 후회돼요. 더 망나니로 살아볼 걸. 더요? 네, 더 하고 싶은 거 더 해볼 걸. 그때 나름 눈치를 보느라고 더 많이 못 해봤거든요. 여행을 혼자서 떠나온다든지 돈 없어서 아껴야 되니까 이런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제안해 놨던 것들 지금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다 할 거예요. 한국 생활이 싫어서 호주 갔는데 공황장애를 얻고 다시 한국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초에 28이었잖아. 너무 늦게 간 거야. 20살로 돌아가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술만 먹었던 지난 나의 20대를 반성하며 진짜로 그런 생각해. 후회되잖아요. 돌아갈 수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전 지금도 나 이거 상황 안 돼서 안 돼. 시간 없어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그런 말 안 하려고. 진짜 안 하시잖아요. 맞아.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죠. 가끔 모임 안에서 좀 독하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죽음 앞까지 가봤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은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좀 깨닫게 되는데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할 때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여러 번 가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정도는 돼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제한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정적이다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배울 걸 찾아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유독 죽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우울증을 겪어봤잖아요. 이게 그냥 우울한 것과 우울증은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를 이겨내려면 아니야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돼. 근데 그 이유를 찾는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정말로 살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그 방법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나 오늘부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말하는